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제 2012년 입법고시 경제학 기출이고요. 700제의 11번 문제입니다. 두 가지 형태로 항상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700제를 갖고 계신 분은 700제를 보고, 물론 업데이트가 계속 될 거니까, 그리고 그 기출 이번에 새로 작업해서 나간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해설은 가능한 최대한 여러분 걸로 만드는 연습을 좀 해주시고, 첫 번째 문제부터 좀 보시면, 경제 내에 X제와 Y제 두 제화가 존재한다. 두 제화의 공급은 모두 완전 탄력적이다. 밑줄. 제화의 공급 곡선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평선으로 나오겠구나. 알 수 있겠죠. 소득은 이제 I라고 줬으니까 M 쓰면 안 되겠습니다. I, 인컴 이렇게 줬어요. 먼저 예산선을 나타내는 수식을 도출해라.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X제 가격은 PX, Y제 가격은 PY. 다음으로 X축을 X제, Y축을 Y제로 하자. 굉장히 자상하죠. 밑줄 그으세요. 우하향하고 볼록한 일반적인 형태의 무차별 곡선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라고 하면 이걸 그냥 표준적인 선호체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표준적인 선호체계다. 표준적인 선호체계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완비성, 이행성, 연속성, 단족성, 이 볼록성의 기본적인 공리를 충족시키는 소비자, 이런 간단한 얘기를 좀 한 줄로 써줘도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자다. 소비자 균형 선택점을 이제로로 나타내봐라. 예산선의 절편값, 기울기값을 정확하게 표시해라. 5점. 간단하게 설문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문은 지금 소비자 균형에 대해서 예산선, 가장 먼저 뭘 써야 될까요? 아무런 얘기가 없어도 항상 소비자의 최적화식은 써줘야 됩니다. 미시경제학의 소비자 선택이론은 항상 소비자의 선택이 최적화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maximize, utility. 효용은 XY 두 제화로부터 오겠죠. 이게 목적 함수고, 선택 변수는 X제, Y제 두 제화의 소비량이 컨트롤할 수 있는 선택 변수가 되겠고, 제약이 있겠죠. 서브젝트 어떤 제약이 있어요? PXX 뭐죠? X제 지출액, PYY Y제 지출액. 이게 인컴 소득 범위 내에서 소득 범위라고 말을 했지만 요거는 항상 소비자는 단조성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더 모어 더 베터, 단조성 성질 때문에 예산 집합 내에서 소비하지 않습니다. 예산 선상에서 소비한다. 두 번째 뭐도 써주고요. 최저가 조건. 최저가 조건. 물론 이게 이제 부드러운 볼록한 곡선이다. 세 가지가 조건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 최저가를 MRS XY 이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맞아떨어진다고 이렇게 표현하려면, 이걸 표현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먼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이어야 되고, 두 번째 이너 솔루션 내부해야 되고, 세 번째 미분이 물론 가능해야 되고, 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게 효용극대화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 그래프를 그리라고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X, Y 두 제와 축에, X, Y 축에 예산선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절편값도 다 표시를 하라고 그랬네요. PY분의 인컴, PX. 빠져나가는 어디까지? 접할 때까지 이렇게. 접할 때까지 빠져나간다. 2제로점이다. 문제죠. I제로 효용 수준. 가장 효용이 크고, 이때 수요를 우리가 효용 극대화해 보통 수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효용 극대화해다. 보통 수요다. 이렇게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한, 그러니까 뭐 더 시간 들일 필요도 없고, 효용 극대화 조건을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MUY분의 MUX니까 MUY분의 MUX. 그래서 PX분의 MUX, PY분의 MUY 뭐 이렇게 해서 1원당 X제 지출에 따른 효용 증가분과 1원당 Y제 지출에 따른 효용 증가분, 이게
한계 효용이 균등해야 된다. 균등. 한계 효용 균등의 원리 간단하게 또 써줘도 좋겠고요. 두 번째 문제 보세요. 이제 정부가 X제에 대해서만 종가세를, T의 종가세를 부과한다 밑줄. X제에 대해서만 T의 종가세, 가격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원래 가격이 PX면 새로운 가격은 PX 곱하기 1 플러스 T가 되겠죠. 세후 X제의 가격은 얼마가 될 거냐,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그리고 그 이후로 조세의 귀착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설명하라 밑줄. 조세의 귀착. 조세 귀착, 다시 말하면 법적 부담 주체와 실질적인 조세 부담의 주체가 다를 때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조세가 부담이 되냐, 실질적인 조세 부담의 주체를 찾는 게 조세 귀착이죠. 그 평면을 한번 그려보면, 물론 부분균형 분석으로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인데 X제에 대해서 부과하니까 PX, X가 되겠습니다. PX, X. 디맨드 커브는 이런 형태로 우하향한 디맨드고, 서플라이 커브가 어떻게 생겼다? 완전 탄력적인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S 처음에 제로다. 그러면 여기 X제로만큼 시장에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때 가격을 PX라고 이렇게 보자. PX. 뭐 PX 제로 해도 되고, PX다. 그런데 이제 판매자에게 조세를, 종가세를 부과하면 요 PX에 대해서 얼마가 1 플러스 T의 세율로 이렇게 붙겠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겠다. S 텍스 부과 이후에 공급 곡선이 될 것이고, 새로운 시장 균형은 이 점이 되겠죠. X1으로 조세 부과 이후에 거래량은 물론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요만큼, 뭐만큼이요? 요 텍스 부과한 만큼, 이만큼 올라갈 거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조세 이전이죠? 세 전이죠? 요게 세후죠? 세후 가격이지. 이 공급 곡선이 얘가 완전, 공급자가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요 완전 탄력적인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종가세, 이런 물품세는 누구에게 귀착이 되냐면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도에 영향을 받는다. 비탄력적인 애가 조세 부담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역탄력성 규칙이지. 역탄력성 규칙. 조세 부담의 규칙이죠. 그래서 여기 공급자가 완전 탄력적이니까 요 조세에 대해서는 전부 다 누가? 당연히 소비자가 전부 다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조세 부담 이후에, 부과 이후에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사중 손실량이 생기죠. 데드 웨이트 로스. 소비자가 보세요. 소비자는 요 수요 곡선이 뭐죠? 소비자의 최대 지불 의사의 스케줄이잖아. 요 마지널 베너핏 곡선이니까 소비자가 각각의 소비량 수준에서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 의사 스케줄인데, 그 스케줄과 보세요. 최대 지불 의사 금액과 실제 지불 금액의 차이만큼이 소비자 잉여였는데요. 요 삼각형이 소비자 잉여였는데, 이제 소비자 잉여 어떻게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소비자 잉여 전체 감소분은 요거죠. 소비자 잉여 전체 감소분은 이거잖아. 그런데 그 중에 조세가 요만큼의 조세 납부액이 되니까 조세 납부액 이상의 초과로 부담하는 금액. 요게 뭐죠? excess burden. 그래서 초과 부담이 되죠. 초과 부담. 조세 초과 부담 비효율성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게 자체에서는 우리가 이 문제에서 묻고 있지 않으니까 조세 부담이 누가? 공급자가 완전 탄력적이어서 전부 다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고, 결국은 귀착은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전부 다 100%가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3번. 그런데 종가세 부과 후 X제 소비량은 종가세 부과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밑줄. 종가세 부과 이전과 이후의 소비량이 달라지지 않았어. 어떤 제와 소비량이? X제 소비량이.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국회의원 A씨는 X제 소비량이 과세 전후에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X제에 종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담은 초래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논평해라 이것이 아니고 그것도 주장 잘못됐다. 그림 그대로 설명해라. 방향을 다 줘버리지 뭐 당연히 뭐 결론은 정확한 것인데요. 잘못된 거지. 자, 그래프를 먼저 확인해 보면 XY 두 제와 평면 일반 균형 분석으로 하겠습니다. 조세 부과나 조세 리베이트의 경우 일반 균형 분석으로 가서 추가 부담을 설명해 주는 게 지금 좋겠어요. 왜냐하면 X제의 소비량은 지금 변화가 없고 Y제 소비량은 지금 물론 변화할 거니까. 처음에 예산선이 이렇게 바깥에 예산선이 있겠죠. L0의 예산선이야. 이거죠. 조세 부과 이전이죠. 조세 부과 이전. X제에 조세가 붙었어. L1이죠. 조세 후죠. 가장 먼저 설명할게. 조세를 부과했을 때 부과의 효과를 가장 먼저 예산선이 어떻게 변하냐. 예산선이 L0에서 L1으로 이렇게 예산선이 종축 절편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 이동하죠. 아니면 예산선이 수축 이동한다. 회전, 수축 이동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한 점을 찍어서 X제 소비량의 변화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최초에 한 점을, 요런 점을 E0점 이렇게 하자. X제 소비량이 X0나 조세 부과 이후에 X1이나 변화가 없다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요런 점이 이 원점이 되겠지. 이 원점이. 그러면 자 봅시다. 조세 부과 이후에 우리가 예산선과 소비자 선택점을 판단했어요. 어떤 점에서? 이 제로점에서 이 원점으로 이렇게 선택점이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X제 소비량이 X0, X1이 같아서 소비량이 변화가 없다. X제 소비량이 불변이다. 문제에서 이렇게 주고 있어요. 불변이다. 그럼 두 번째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조세를 얼마나 그러면 납부한 거냐? 조세 납부액을 평가를 해줘야지. 그래야 납부액보다 더 크냐 작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초과 부담이 발생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세 납부액을 어떻게 평가를 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조세를 부과하면 조세 부과 이전의 선택점을 중심으로 판단해요? 아니요. 조세 부과 이후의 선택점을 중심으로. 조세 부과 이후의 선택점, 이 원을 중심으로 항상 판단한다. 조세 리베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조세 부과도 마찬가지야. 조세 부과 이후의 선택점, 이 원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서 수직의 예산선상에, 원래 예산선까지 수직거리죠. 원래 예산선까지 수직거리야. 다시 말하면 예전에 X0만큼 소비했었다면, 조세 부과 이후에 X1만큼 소비했었다면 Y제는 이만큼 소비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요것밖에 소비를 못하니까 이만큼이 뭐가 되죠? 조세 납부액이 되는 거지. Y제로 평가한 조세 납부액. 자, 그런데 예산선이 이렇게 생겼지만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생겼어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원점에도 볼록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무차별 곡선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고요. 여기도 이제 변화 이전 가격을 이제 보상의 개념을 가지고 원래 수로 돌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대등변화의 개념을 한번 보면 변화 이전 가격을 변화 이후의 효용까지 되돌리면 그게 대등변화죠. 그런데 그 보상의 종류가 두 가지다. 하나는 슬러츠키, 하나는 힉스의 보상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되돌리면 무슨 보상이라고요? 여기까지 되돌리면 슬러츠키. 그리고 무차별선 요점에서 볼록하면 당연히 그 안쪽에 떨어지는 힉스식의 보상을 해야 된다 이거죠. 힉스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런 점과 무차별선 어떻게 연결된다? 대체 효과를 반영한 이런 점이 이런 식의 무차별선을 그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교용이 물론
조세부가 이전의 효용, 조세부가 이후의 효용, 이렇게 효용이 떨어지고, 요거는 L2는 예산선은요, 보상 후의 예산선이에요. 보상 후의 예산선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equivalent variation이라는 개념을 한번 보면, 이 부위는요, 가격 체계가 변했을 때 변화 이전 가격 중심, 변화 이후 가격 중심, 변화 이전의 가격을 중심으로, 변화 이전의 가격 P0를 중심으로 변화 이후에 효용 I1 혹은 U1, 요 I1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 변동분, 조세를 붙이면 항상 조세를 붙이면 소비자 효용이 떨어질 텐데, 조세 이전 가격을 중심으로 조세 이후의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 변동분, 종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소득을 덜어낸다면 얼마를 덜어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요게 equivalent variation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기 약간 애매하게 그랬는데 정확하게 요 크기가 뭐라는 거예요? equivalent variation이다. equivalent variation. 이거는 또 뭐하고도 같다. 여기까지 요런 점 한 점 지나면요, 이 원점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여기에 수평의 점수, 요 점을 우리가 F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F점까지. 항상 요 슬러츠키 보상의 예산선보다 어떤 보상은요, 힉스의 보상의 예산선은 안쪽에 떨어진다. 최소 지출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안쪽에 떨어진다. 그거의 차이만큼이 뭐예요? 변화 이전 가격에 이걸로 요 이제로점을 선택했을 때 그때의 효용과 변화 이후 이전 가격으로 어떤 효용점을 선택했을 때, 요 F점을 선택했을 때 효용, 요거의 차이만큼이 실제로 조세부가 이후의 효용의 차이죠. 지금 조세부가 가져다주는 효용의 차이는 요 I0와 I1의 차이잖아요. 그런데 조세 납부액 E1, E0 것보다 더 많이 뭘 덜어낸 거예요? 예산을 덜어낸 거잖아, 소비자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 부담은 요 크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조세 납부액은 E1을 중심으로 거기가 E0, E1의 예산선의 수직 거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EV의 개념의 기초에서 뭘 평가해 봤을 때 초과 부담, excess burden, 추가 부담을 평가하면 요 EV 대등변화, 동등변화 요거의 크기하고요, 조세 납부액,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 납부액의 크기 요거의 차이가 뭐다? 초과 부담, excess burden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초과 부담의 개념을 정확하게 하고 조세 납부액, 그 다음에 동등변화, 대등변화로 설명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 A씨의 주장은 틀렸다. 4번, 위 1로 돌아가서 이제는 XJ와 YJ가 완전 보완제다 밑줄. XJ와 YJ가 완전 보완제다. 그러면 이때 XJ에 대한 종가세 부과는 추가 부담을 초래하냐? 답하고 경제학적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라. 완전 보완제 효용함수를 하나 상정하겠습니다. utility function equal minimum x, y 이런 형태의 효용함수를 하나 상정을 해서 보면
완전 보완제의 경우 우리 효용함수를 하나로 상정하는데 minimize, minimum, 요 x, y 이런 효용함수를 하나 상정을 하면 x제, y제 두 제와 평면에 꼭지점의 궤적은 45도 반직선일 것이고요. 요 y equal x죠. 45도의 반직선. 최초 예산선은 바깥에 이렇게 있을 것이고 L0의 예산선. 조세부가 이후의 예산선은 이렇게 안쪽으로 떨어질 것이고 L1으로. 그래서 조세 이전 가격, 조세 이후 가격. 조세 이전의 선택점은 2점이 될 거고요. 여기를 지나는 이런 형태의 L자형의 무차별선이 최초의 I0 효용 수준으로. 자, 이런 점이 이제 새로운 선택점이 되겠죠. 이렇게 무차별선을 L자형으로 표시해보면 I1의 효용 수준이 될 것이고, 최초의 이런 점을, 최초의 선택점을 A점, 새로운 선택점을 예컨대 B점, 이렇게. 저 2제로 2번, 2, 2 이렇게 갔으니까 2제로 2번 이렇게 해도 되겠고, 여러분 바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항상 조세 납부액을 어떻게 평가하라고요? 조세부가 이전의 선택점이 아니라 조세부가 이후의 선택점을 중심으로 X1만큼 이제 소비를 한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어디까지 소비할 수 있었을 거다? 여기까지 소비할 수 있었을 거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밖에 소비 못한다. 그러니까 Y제로 평가한, 요 Y제화로 평가한 조세의 납부 금액은, 조세 납부액은 요만큼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죠. 요게 Y제로 평가한 조세의 크기다 이거죠. 요게 Y제로 평가한 조세의 납부액의 크기야. 자, 그러면 마찬가지 우리가 아까 어떤 형태로 봤었냐면 변화 이전의 가격을 변화 이후에 뭘로 돌렸어요? 변화 이후에 무차별성까지 우리가 되돌렸을 때 이렇게 되돌렸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변화 이전의 가격이 변화 이후의 가격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가격 변화 이후에 순수한 소비량의 변화, 요 대체 효과 없다 이것입니다. 대체 효과가 전혀 없는 효용함수다. 그런 경우에 보세요. L0의 예산선과 요 L2의 예산선을 이렇게 보면 뭐의 크기가? 요 조세 납부액의 크기가 정확하게 대등변화의 크기와 같죠. 조세 납부의 크기와 대등변화의 크기가 정확하게 같대. 이퀴벌런트 베리에이션. 변화 이전 가격으로 변화 이후의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 변동분. 변화 이전 가격으로 변화 이후의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 변동분. 정확하게 같죠. 따라서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추가 부담은 전혀 없다.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항상 종가세를 부과하게 되면 가격 체계, 상대 가격 체계에 왜곡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대체 효과가 효율성 상실의 원인인데 이 대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선호 체계라고 한다면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